요즘 유튜브에 정말 많은 수의 전직 마피아들이 활동하고 있죠. 일명 마피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뉴스 인터뷰 혹은 범죄 다큐에서나 이따금 얼굴을 내밀던 이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자신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하거나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에 출연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피아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 출연한 두 사람, 마이클 프란시스와 세미 그라바노가 있고, 그 밖에는 왼쪽부터 바비 루이지, 존 에일라이트, 지미 칼란드라 등이 있습니다. 메이드가 되는 마피아들은 보통 침묵의 서약이라 불리는 오메르타의 맹세를 하죠. 이에 따르면 조직에 대한 사정을 밖에 누설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을 마피아라고 인정하는 것조차 금지라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주저리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반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에 조직을 떠나 정부 증인으로 돌아선 인물들이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라는 건 변함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과 세미를 제외하고는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첫째로 75만의 구독자의 마이클 프란시스, 콜럼버 패밀리의 존 카퍼로 부드러운 태도와 유연한 말솜씨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죠.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한 그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피자 레스토랑과 리더십 컨설턴트 회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전직 마피아들 중에 미디어 진출의 트리거를 당긴 인물로 찾아보면 수년 전 다른 영상에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5만 구독의 세미 더 불 그라바노.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겠죠? 감비노 패밀리의 언더보스였던 그는 정부 증인으로 돌아선 후 자신의 보스와 조직을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가 거칠고 직설적인 언행으로 다양한 썰을 푸는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죠. 그리고 존 에일라이트가 있습니다. 맙튜버의 후발주자로 앞에 두 명에 비해서는 소박한 5만 명의 구독자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세미처럼 감비노 패밀리 출신이지만 세미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인 7, 80년대에는 아직 애송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접점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90년대 시작된 세대 교체로 조직에서 입지를 넓히지만 알바니아 혈통으로 인해 메이드맨까지 되지는 못합니다. 그의 유튜브 초반에는 보나노 패밀리 출신의 진 보렐로가 함께 출연해 진행을 거들었지만 보렐로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죄로 감옥에 간 뒤로는 홀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샘이나 에일라이트, 보렐로와 같이 새로 유튜브에 얼굴을 내민 이들이 꼭 하는 짓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선구자로서 가장 입지를 잘 다진 마이클 프란시스에 대해 언급하는 거죠. 이에 앞서서 우리는 이 바닥에서 마이클이 가진 포지션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는 콜럼보 패밀리의 언더보스였던 소니 프란시스의 아들입니다. 소니 프란시스는 조직이 구멍가게였던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하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던 이른바 창업 공신으로서 허열상으로 따지면 초대 보스였던 조 프로파치가 죽었을 때 조셉 메오코나 조셉 콜럼보 등을 대신해 보스의 자리를 이어받았어도 무방한 양반이었습니다. 비슷한 인물로는 감비노 패밀리의 언더보스였던 아닐 델라크로체가 있죠. 그쪽에서도 보스가 바뀔 때마다 델라크로체가 항상 최종 후보로 거론되니까요. 이런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24살 때 메이드맨이 되었고 몇 년 후 카포까지 된 마이클은 당시에도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죠. 거기다 80년대 초 매달 수백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호언할 정도로 오일 스킴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었으며 징역을 받고 마피아를 관두겠다고 문을 박차고 나갔음에도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죠. 세미 그라바노는 이런 마이클을 다른 조직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특권을 누렸다고 비난했죠. 자신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맨 땅에서 시작해 살인도 불사하며 거리에서 명성을 구해야 했었는데 마이클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소니의 업적을 누리기만 한 노바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애송이라는 거죠. 존 에일라이트는 마이클이 애초부터 소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좀 황당무계한 주장을 합니다.
마이클 자신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소니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죠. 또 마이클이 평소에 보여준 오지랖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워낙 비즈니스맨 같은 양반이라 자신의 넓은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마이클은 보나노 패밀리의 인간 말종 토니 미라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 같은 시기 콜럼버 패밀리에서 활동했던 안소니 레이먼디는 자신이 매일같이 들락거리던 그 당시 액팅 보스 제니 랭의 아지트에서 마이클을 본 건 딱 2번이었다고. 거기다 그와 그의 조직원들은 3차 콜럼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자신이 한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힐난했죠. 근데 이건 비단 마이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과 허위는 대부분의 마피아 유튜버들이 가진 고질병이죠. 오히려 정도로만 따지면 마이클은 양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정부 증인이 되어 장기 징역을 피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었기 때문이었죠. 마이클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신은 죄를 인정하고 10년형을 받은 것이지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1989년 마이클이 자신의 동료인 노비 워터스의 재판에서 증언하고서 얼마 후 가석방된 것을 의심하고 있었죠. 10년의 형기 중에 절반도 못 되는 3년 6개월만 살고 출소했고 1991년 가석방 위반으로 다시 3년을 감방에서 지낸 후 마피아를 관두었죠. 마이클의 말로는 자신은 종교에 기이했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사는 건 가족들에게 못할 일이다 라고 변명을 했지만, 이제껏 아버지 백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며 자칭 마피아 왕자로 살았으면서 겨우 10년을 감옥에서 썩는 게 무서워서 내빼다니. 그리고 마이클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19명을 살인하는 데 참여한 세미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죠. 이런 양반이 전직 마피아 보스라고 미디어에 나와서 우리네 마피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 다들 기가 찰 노릇이었겠죠.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세련된 전직 마피아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대다수의 마피아 유튜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이죠.